안녕하세요. 유라평생교육원의 김영숙 원장입니다. 오늘은 주민등록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민등록이란 무엇인가가 주민등록법 제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관할 구역 내 대한민국 국민을 주민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관할 구역이 무엇이냐? 시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업무는 시군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조건으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어야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소가 무엇인가? 주소는 온전하게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3조에 주소는 공법상의 주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입신고를 한 그날부터 그곳에 주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가에 살든지 전세나 월세에 살든 삶의 터전이 그곳에 있다면 그곳이 주소가 됩니다. 다음, 거소는 일시적이지만 생활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장기 출장, 한 6개월간 출장을 간다. 그러면 그 길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곳에 살고 있는 곳을 거소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 것입니다. 그 다음, 파견을 갔을 때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거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경우로 주소와 거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법 6조에 외국인은 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외국인은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소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어디에서? 국적법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혼인한 상태로 주소가 2년이 경과하거나 혼인한 상태로 3년 경과 후 1년간 주소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 즉 처를 말을 하죠. 그다음 세대주의 세대원, 예를 들면 아들, 며느리라든지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 보호 수용시설에 요즘에는 많이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그 보호시설이나 노숙인 요양시설 등에 삶의 터전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실질적으로 거주와 보호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즉 요즘에는 학대나 침해 등으로 가족에게 버려지는 경우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죠. 그래서 보호 수용시설에도 거주를 한다면은 거주자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요. 주민등록이 하기 어려운 기도원이나 합숙단체 등의 경우에는 즉 특수한 상황이므로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즉 특수 상황이란 기도원이나 단체, 합숙 등의 목적으로 몇 개월간 거주를 할 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누가 확인을 하느냐? 시군구의 주민등록 담당자가 사실조사를 출장하여 사실조사를 하고 그 사실을 복명하여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복명을 하게 될 때 주민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주민등록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재외 국민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